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비타민C 중에는 이 수소를 띄어버리고 여기다가 칼슘이나 나트륨을 붙여 놓은 비타민C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타민C는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비타민C를 우리가 섭취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비타민C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라는 건데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왜 이게 그렇게 좋은 기능을 하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분자에는 탄소, 여기가 탄소가 있어요. 탄소 6개, 산소가 6, 수소가 5. 요것은 탄소 6개, 산소 6개, 수소 5개로 만들어진 일종의 당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진 겁니다. 당. 포도당은 탄소 6개, 산소 6개, 수소 6개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데 그 포도당을 가지고 이 비타민C를 만듭니다. 그래서 비타민C의 근본적인 원료는 전분을 잘라서 만든 포도당으로부터 비타민C를 만든다. 자, 비타민C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포도당은 이런 기능을 나타내지 못하는데 수소만 한 게 없는 이놈은 왜 이런 기능을 하느냐라는 건데, 포도당과 비타민C의 구조적 차이도 있지만 특징적인 차이는 뭐냐? 여기에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 이중결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포도당하고는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포도당에는 이중결합이 없습니다. 이렇게 결합되어져 있는 결합은 이 결합이 쉽게 끊어졌다가 붙었다가 끊어졌다가 붙었다 이렇게 변환되기가 쉬워지고, 여기에 이중결합이 끊어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수소가 떨어져 나와 버립니다. 이 수소는 단독으로 존재하게 되면 이 수소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전자가 튀어나와 버리고 이 전자를 활성산소한테 공급을 해버리고, 활성산소한테 공급이 되어지게 되면 활성산소가 정상적인 산소로 안정화되어진 산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없애준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항산화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수소가 떨어져 나와서 항산화를 시키는 건데,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비타민C 중에는 이 수소를 띄어버리고 여기다가 칼슘이나 나트륨을 붙여 놓은 비타민C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타민C는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수소가 항산화를 시켜주는데 이 수소를 띄어버린다. 왜 띄느냐? 이 수소가 나와가지고 위장벽을 자극을 시킨다라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소 때문에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위장벽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자극이 오는 겁니다. 비타민C를 먹고 속 쓰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전부 위장벽에 염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비타민C를 계속 먹으면 그 염증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수소가 항산화를 해주고 내 몸에 여러 다양한 기능을 해주는데, 이 수소를 띄어버린 칼슘을 대신 붙여버리거나 나트륨을 붙여버린 비타민C를 먹고 있습니다. 잘못되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비타민C가 이런 기능을, 다양한 기능을 나타내는 것은 항산화 기능이다. 주된 기능이. 그 이유는 여기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이중결합 때문에 여기 붙어 있는 이 수소가 잘 떨어져 나오고, 수소가 떨어져 나옴으로 인해서 전자를 공급을 시키기 때문에 항산화 기능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또 효과를 본 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이거죠. 자, 해마다 생기는 입술 염증이 없어지고, 입술 뾰루지인 줄 알았는데 헤르페스 감염, 즉 어쨌든 염증의 일종이다. 이런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일어난다. 칸디다균 또는 황색 포도상 구균의 감염. 이 황색 포도상 구균은 요즘은 내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웬만한 약으로는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토피성 피부염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황색 포도상 구균에 감염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건 무슨 짓을 해도 거기서 잘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다. 약을 발라도 잘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토피성 피부염이라고 불려지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이런 균들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요. 먹고 있는 물질들 때문에도 그런 피부염증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순포진 왜 자꾸 다시 생길까라는 겁니다. 안 죽는다라는 거죠. 약으로도 해결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약국 가서 입술 연고 달라고 그러면 바이러스 제제 중에 아시클로버라고 하는 그런 약이 있는데요. 그거 바르면 한 3-4번 정도만 바르면 금방금방 없어지죠. 바이러스의 표면적에 있는 것들을 죽이는 거는 또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죽이는 약물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헤르페스류의 바이러스는 그런 식으로 죽이고 황색 포도상 구균은 잘 죽지가 않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활성화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난다. 이 바이러스들이 몸 속에도 들어있고 몸 속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그것 때문에 면역이 떨어지면 자꾸 생긴다. 구순포진이 생기는 원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참 신기하게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질까요? 라는 겁니다. 자율신경 조절이 안 되어지고 자율신경 조절이 안 되니까 면역의 균형이 깨져버리고 혈액순환의 장애도 일어나고 스트레스성 물질이 분비되어져 나와서 내 몸속에 스트레스성 물질이 돌아다닌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산소 운반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 자율신경 조절이 잘 안 되니 면역 밸런스가 무너지고 이런 형식으로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에 산소가 관여되어져 있다. 비타민C는 산소가 잘 가도록 해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소화장애. 어떤 연구자는 소화기 벽에 염증이 생겼을 때 입술에 물집이 생긴다고 말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타민C는 이 스트레스, 병원균, 약물, 호르몬, 날씨, 글루텐, 음식 알레르기, 소화기 장애 이거 전부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비타민은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이다. 단순 포진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 헤르페스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분들은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먹어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 것들이 잘 없어지고 아시클로바라든지 일반 약물을 발라가고 없애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없애고 나면 일회성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또 지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서 해마다 이분은 생겼는데 비타민C 좀 챙겨 먹었더니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비타민C는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음식물 중에 포함되어져 있다. 그래서 비타민C가 들어있는 음식물들을 많이 먹어야 된다. 자, 여기 보시면 가슴 두근거림이 사라졌어요. 비타민C를 먹었는데 왜 가슴 두근거림이 사라졌을까요? 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C하고 가슴 두근거림하고의 관계는 이런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분은 식사를 하고 나면 가슴 두근거림이 더 심해지기도 했을 겁니다. 어쨌든 소화불량이 되어지면 단백질이 분해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단백질 분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장 누수가 잘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장 누수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혈액 속에 이상한 물질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고 돌아다닌 그 물질들로 인해서 염증을 일으킨다. 즉 면역세포에 의해서 모세혈관 경색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모세혈관이 막히면 심장 근육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산소 공급이 잘 안 되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어지게 되고 산소 공급이 약해지면 심장이 더 뛰어야 된다. 심장 박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분은 비타민C를 먹으니까 심장 박동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는 이토록 굉장히 많은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비타민C는 좋은 선순환을 시켜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의 유튜브 댓글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것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적고 있다. 비타민C 음식을 통해서도 섭취를 하지만 음식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C 양으로는 우리가 충분하게 섭취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비타민C는 분말이나 알로 하루에 6,000mg 이상은 섭취를 해주면 나의 뇌세포에도 들어가서 저장이 되어져 있게 되고요. 나의 간, 췌장, 신장, 부신 이런 데 들어가서 비타민C 고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진다. 특히 비타민C는 백혈구 속에 들어가서
백혈구 기능을 굉장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